이전 편에 내 옆에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경우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편은 내 옆에 사람이 나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신호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경우들입니다. 사실 좋은 것, 선한 것, 성숙한 것은 단순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의도를 교묘히 숨기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선한 행동 뒤에 가려진 진실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마음이 여리고 선한 분들, 착하다는 말을 듣는 분들은 그들의 이용 목적에 더욱 쉽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15가지의 경우를 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이후에는 좀 더 자신의 삶에 충실한 나날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5가지는 서로 비슷비슷한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 이용의 신호를 세밀히 파악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방어해야 하는지에 대해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방적인 요구의 반복. 신호, 상대방이 자주 도움을 요청하지만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도움을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시? 친구가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갚지 않거나 갚겠다는 기약 없이 계속 부탁만 합니다. 직장 동료가 항상 자신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달라고 하지만 당신이 요청할 때는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대처 방법? 지금은 나도 여유가 없어서 어렵다고 명확히 말하세요. 반복되면 이전에도 여러 번 도와줬지만 더 이상은 힘들다는 식으로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관계가 거래 중심으로 보일 때 신호, 상대방이 당신과의 관계를 진정성이 아니라 이익에 따라 유지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당신이 가진 기술, 정보, 인맥 등을 이유로 접근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며 목적을 이루면 바로 관심을 끊습니다. 대처 방법? 이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 쉽게 공유할 수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보호하세요. 만남의 이유가 항상 구체적인 부탁이나 요구라면 일정이나 시간을 핑계로 거리를 두세요. 세 번째, 감정적 조작. 신호, 자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의무감에 휘둘리도록 만듭니다. 구체적인 예시? 네가 아니면 나 정말 큰일 난다. 너만 나를 이해할 수 있어라며 감정에 호소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도움을 거절하면 넌 정말 냉정하다. 그렇게 해서 친구라고 할 수 있겠니? 라는 말을 합니다. 대처 방법?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일이야.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단호히 말하세요. 상대방의 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세요. 네 번째, 칭찬이나 관심의 조건부 제공. 신호, 상대가 당신을 칭찬하거나 친절하게 대하는 이유가 어떤 부탁을 들어주게 하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시? 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 이 부탁도 잘 해낼 거야 라며 부담을 줍니다. 부탁이 실패하거나 거절하면 태도가 급변합니다. 대처 방법? 칭찬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라고 냉정하게 거절하세요. 상대의 태도가 변하는지 관찰해보세요. 만약 태도가 급격히 달라진다면 관계를 다시 평가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섯 번째, 위기 상황에서의 부재. 신호,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대방이 전혀 도움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피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구체적인 예시? 상대가 항상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당신을 도와줄 상황을 피합니다.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왜 너는 항상 나한테만 의지하냐고 오히려 불편함을 표현합니다. 대처 방법? 상대방이 진정한 친구나 지지자인지 고민해보세요. 당신의 위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필요하면 거리를 두세요. 여섯 번째, 가짜 친밀감을 이용하려는 행동. 신호, 상대가 과도하게 친밀한 척하거나 당신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빠르게 발전시키려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처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개인적인 부탁이나 큰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린 특별한 관계잖아라는 식으로 지나치게 관계를 강조합니다. 대처 방법? 상대방의 의도를 점검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키세요. 지나친 친밀감 표현에는 아직 서로 잘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 급하게 판단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으세요. 일곱 번째, 한계 설정을 무시. 신호, 당신이 안 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며 자신의 뜻을 강요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한 번만 더 도와줘라며 계속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걸 해줄 거라고 믿었어라며 의무감을 부여합니다. 대처 방법? 이건 내 한계를 넘는 일이야.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게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강한 태도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더 이상 반복된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여덟 번째, 자기중심적 태도. 신호, 상대방이 모든 대화를 자신에게만 집중시키며 당신의 감정이나 의견은 무시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당신이 어려움을 말해도 그건 별거 아니야. 내가 더 힘들어라며 자신의 이야기로 전환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계획을 무시하고 항상 자신의 계획에 맞춰 행동하려 합니다. 대처 방법? 내 이야기도 들어줬으면 좋겠어라고 솔직히 표현하세요. 상대가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대화를 줄이고 관계를 정리할 준비를 하세요. 9번째, 상대방의 태도가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질투하거나 깎아내리는 경우. 신호 상대가 당신의 성공이나 성과를 축하하는 대신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낮추고 통제하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 당신이 성취를 자랑하면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라며 경시합니다. 당신이 긍정적인 상황을 공유하면 운이 좋았겠지라며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처 방법? 내게 중요한 일이었어?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차분히 대답하세요. 자신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10번째, 지나친 통제나 조종. 신호 상대방이 당신의 선택이나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하려 하거나 당신이 그들의 뜻에 따라 행동하도록 압박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당신이 특정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특정 행동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라며 본인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대처 방법? 내 결정은 내가 내릴게. 조언은 고맙지만 내 방식대로 하고 싶어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조종하려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교류를 늘리세요. 11번째, 대화 주제가 항상 상대방에게만 집중될 때. 신호 상대방이 대화를 항상 자신의 문제나 관심사로만 끌고 가고 당신의 이야기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시? 당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대화를 끊고 자신의 문제로 전환합니다. 내 얘기가 더 중요하니까 이건 나중에 얘기하자라며 당신의 문제를 무시합니다. 대처 방법? 내 이야기도 중요해.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라고 정중하게 말하세요. 대화가 계속 일방적이라면 상대방과 대화를 줄이거나 관계를 재고해보세요. 12번째, 칭찬 뒤에 숨겨진 요구나 조건이 있을 때. 신호 상대방이 당신을 칭찬하거나 인정하는 듯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유리한 부탁을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너만큼 능력 있는 사람은 없으니 이번에도 좀 부탁할게라는 식으로 칭찬을 이용해 부담을 줍니다. 칭찬 뒤에 기대감을 심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대처 방법? 칭찬과 요구를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고맙지만 이번 일은 내가 도울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말하며 부담을 거절하세요. 13번째, 문제를 만들어내고 해결을 요구할 때. 신호 상대방이 문제를 일부러 만들어내거나 과장해서 당신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내가 이걸 해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라며 문제의 원인을 당신 탓으로 돌립니다. 자신이 문제를 일으켜놓고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대처 방법? 이 문제는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책임을 내가 질 수는 없어라고 선을 그으세요. 상대방의 잘못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을 냉정히 바라보세요. 14번째, 자신의 감정만 강조하며 공감을 강요할 때. 신호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만 중요하다고 여기며 당신의 감정은 무시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네가 공감해줘야지라며 일방적으로 요구합니다. 당신이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면 그건 별로 심각한 게 아니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대처 방법? 내 감정이 중요한 것처럼 내 감정도 중요해. 서로 이해했으면 좋겠어라고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상대방이 계속 무시한다면 관계를 다시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15번째,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려 자신이 우위에 서려 할 때. 신호 상대가 당신의 자존감을 낮추는 말을 반복하며 당신을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두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넌 이런 일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나를 따라야 해라며 당신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네가 나 아니면 이런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며 의존감을 심으려 합니다. 대처 방법? 그렇게 말하는 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라며 문제를 지적하세요. 상대가 계속해서 가치를 깎아내린다면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세요. 사람이 당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신호는 때로는 미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행동 패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1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상대방이 이용한다고 생각될 때는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알고 필요할 때는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공감을 기반으로 합니다. 상대방이 그 기본 원칙을 무시한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세요. 감사합니다.